제가 예전에 알던 분은 어떤 데서 근무를 하셨냐면, 그 도박 사이트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도박 네. 사이트에서 많이 자기네 뭐 도박을 하기 위한 뭐 게임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뭐 굳이 어, 말하면 OS 같은 거, 윈도우 10 네네네네. 같은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돈은 정말 많이 줘요, 그 회사가. 연봉이 그때 어, 당시에 그분이 딱 갓 차장 다셨을 텐데 한 40 딱 넘어가실 때였는데 연봉 1억 넘게 받고 가셨거든요. 어머. 우리 복리후생도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은데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자기가 어느 회사를 다니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게 또 되게 곤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니까. 그쵸.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는 해보실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음. 고려를 해서 자기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연봉 협상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자기만의 연봉 테이블을 저는 만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근데 비슷한 경험이 있긴 해요. 저도 제가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그 평가받을 시기에 음. 협상, 연봉 협상 전에 왜 상담 같은 걸 하잖아요. 부서장이랑.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밀당 한번 들어가죠. 그쵸, 저 부서장이랑 얘기를 할 때, 저는 PT까지는 아니었고, 이제 제가 그냥, 종이에다 써놓은 걸 이제 워딩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음, 두고 갔었죠. 두고 가서 내가 회사에 음, 도움이 됐었던 부분, 음,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내 노력의 결과가 음.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부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단점을 제가 듣기 전에 제 단점을 사실 제가 그냥 다 깠어요. 아, 선방 쳤네, 선방 뭐, 쳤어. 예, 듣기 전에 어, 그리고 내가 그냥 인정을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잘한 부분은 이거야. 근데 내가 부족한 부분도 내가 뭔지 알아. 이걸 좀 어필하고 싶었어요. 내 단점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치.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먼저 너희가 얘기하기 전에 내가 알고 내가 있다. 먼저 알고 있다라는 걸 좀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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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획을 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그치. 했어요. 대안을 주는 그렇게 게 하고 포인트죠. 대안을 주는 게 그렇죠, 포인트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필을 조금 해서 그래도 제가 원했던 걸 얻어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음, 정말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 같은 부분인 거예요, 음, 사실은. 안나님처럼 하는 게 음, 사실 제일 현실적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퇴직을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사가 좀 마음에 안 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세게 던진 거죠. 그쵸, 그때 그쵸. 제가 이제 타이틀 걸었던 게, 그때 제가 그 리전단에서 그 퍼머넌트 그 예산 부분이 약간 조금 이상하게 꼬이면서 저 네, 1년 정도를 컨트랙으로 있었거든요. 리전 네, 컨트랙으로. 네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기분이 음, 나빠서 그거 PT 하는 시점에 얘기했어요. 나 컨트랙으로 입고 싶은 마음 없고 그거 네.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 코리아 타이틀도 바꿔달라. 근데 제가 대리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 전 회사에서 원래 과장 그거 하는 거 있었는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안 한 거였는데 나 네. 일하기 좀 불편하니까 과장으로 바꿔주고 연봉 이만큼 주세요. 어, 근데 연봉을 나온 거가 계산한 공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난 1년간 부분 때문에 네. 1년간의 그런 약간 예산 문제로 인해서 내 신분이 컨트랙으로 있으면서 내가 받아야 될 베네핏을 못 받았다. 그러니 이 음, 부분을 내가 네. 이번에 그 퍼머넌트로 넘어가면서 그거를 다시 얹어서 다시 내가 못 받은 걸 챙겨가고 싶은 부분인 거지 올려주는 게 아니다. 못 받은 걸 가져가는 거다라는 걸로 드라이브를 했었어요. 어, 그러니까 조금은 뭐 그 아주 해피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납득은 어느 정도 해주시더라고. 그러면 결과가 어땠어요? 제가 원하는 거 다 됐었어요. 그럼 퇴직은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또 1년 뒤 퇴직했어요. 1년 뒤에?
아, 이거 너무 먹튀 같은데. 아, 근데 뭐 그거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뭐 그만둔 거긴 한데, 네. 여하튼,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너무, 저는 사실 너무 비장한 케이스였던 거고, 저는 좀 투머치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네. 안나님 방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저같이 하려면 회사 때려치겠다는 생각하고 해야 돼. 저는 솔직히 좀 너무 하드코어였어, 좀. 인정. 그래서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은 적당히, 그 중간 네. 방법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어찌됐든 얻어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글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도 좀 있었고, 음, 상황이, 음, 사람이 우리가 직장 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니까, 그쵸. 이게 왜 계산기를 다 두드려 보잖아요. 그쵸. 아,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런 제안을 해도 쉽사리 괜찮다. 노라고 말을 못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보통 음, 얘기를 하겠죠. 아, 이게 매 순간순간이 아주 그냥 전쟁이, 짜릿합니다. 전쟁터예요. 쉽지 않아요. 전쟁터네요. 우리가 그런 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맞아요. 보면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베스트 에피소드 중에 그 두 번째를 찾은 게 바로 이직. 아, 이런 전쟁터를 또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들 고민이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요. 회사 생활 하면서 느끼는 고민들이 다들 연봉 아니면 이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음, 이거는 제일 큰 고민이죠.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참, 이게 보통 이직을, 이게 뭐, 물론 IMF 이전인 우리 아버님 세대에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쵸. 쭉 한 군데서 뭐 근무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뭐 공기업도 사실 요즘은 조금 힘들어지긴 했지만, 공무원 네, 집단이 아니면, 요즘은 이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 같아요. 그쵸. 자기 커리어를 조금 더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이직을 한 번씩 거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거든요. 물론 좋은 회사 들어가서 거기서 쭉 주구장창 오래 있는 것도 정말 오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오복. 오복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네, 근데 그런 회사가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이제. 그럼요. 그리고 이게 경험이 참 중요한 게, 이직을 하기 이전에는 정말 막 난감해요,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딜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지, 그리고 했다가 그쵸. 잘못되면 어떡하지, 있는 것도 다 날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네.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아, 이게 처음이 어렵습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렵습니다. 뭐, 이직의 경험도 중요하다. 이런 거죠. 뭐, 이혼만 안 하면 되니까. 이러고 보니까 제가 또 이혼도 할 이게, 수 있죠. 네. 이혼도 할 수 있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럼요. 사람 살다 보면 이게 그럴 또 수 있는데 뭐. 돌싱분들을 또 싸잡아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으니까, 역정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 주위의 친구도 결혼을 이제 세 번째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 그 친구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경험이 좀 있어서, 어렵진 않더라, 그렇게. 근데 이직도 비슷한 네. 게, 처음에 그 막막하고 답답하고 좀 어려웠던 부분이, 시도를 하는 그 순간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어, 드리고 싶은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서두르면 안 돼. 그 서두른다는 말씀은 타이밍을 말씀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 특히 회사를 그만두고 알아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그럴 그러신 분들 있죠. 경우가 최악이에요. 음, 저도 물론 그렇게 최악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회사에 적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럼요. 회사를 떠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는 내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엄청 그게 심리적으로 엄청 불안하죠. 그게. 굉장히 불안하고요. 그쵸. 웬만한 분이라도 이게 석 달이 넘어가잖아요. 석 달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석 달이 딱 넘어가면 네. 그때부터는 안 골라. 그냥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연봉을 내가 기존에 받던 것보다 내리고 가겠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기 시작하거든. 아, 합격되는 데면 가야 되겠다.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대학 점수대로 넣어놓고 난 다음에 어디라도 하나 걸리면 이제 가겠다. 약간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랑 똑같아요. 네. 그럼 당연히 결국에는 왜 그런 식으로 학교 들어갔다 마음에 안 들고 다시 만족도가 재수하고 떨어지죠. 그러죠. 그쵸. 예. 그렇듯이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이거는 옵션이 아니야. 필수. 맨데토리로 무조건 회사를 다니는 상황에서 이직을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정말 재수가 없는 케이스는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저쪽에서 최종 합격이 됐다고 나왔어요. 이직을 할 회사에서. 네. 이직을 해서 이제 출근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 직장에다가 이래 해서 내가 이직을 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갑자기 이제 그쪽 임원 중에 한 명이 이제 태클을 걸었나 봐요. 안 되겠다고. 어머. 그래서 소송 어머. 갔어요. 소송 갔어요. 아니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중간에 이제 붕 떠버렸잖아요. 그쵸. 결국엔 그래서 소송 걸었다가 합의 어느 정도 한 달치 월급 정도 받는 걸로 해가지고 그거 끝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야무야 넘어가긴 했는데 어찌됐건 그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양쪽 회사에서 다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를 집에서 보냈을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워스트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긴 한데 정말 이거는 사람 사는 걸 모르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으면 맞아요. 진짜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업계가 좁은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경쟁사로 이직을 하거나 이럴 때는 경쟁사로 이직을 할 수도 있죠. 이직은 본인 개인의 자유 의지로 하는 거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소문이 아주 지저분하게 나버리면 안 좋게 날 수 있죠. 그거 정말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 많이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어떤 케이스까지 봤냐면 예전 회사에 있을 텐데 그분이 그 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몇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대요. 이민을 가셨다가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상황이었는데 네. 마침 이 회사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오. 그럴 수도 있네요? 근데 그때 양쪽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태극기 부대와 저 촛불 부대의 싸움처럼 회사가 약간 양분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뭔가 로얄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또 이쪽은 과거는 과거고 일 잘하고 이런 사람인데 굳이 이래야 되냐는데 그러니까 이민을 간 게 약간 경쟁사의 이제 미국 지사장 이런 걸로 가는 걸로 갔다가 이제 2차 저차에서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진짜 첨예하게 진짜 회사가 약간 양분되는 느낌처럼 분위기가. 사람 한 명을 두고. 왜냐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자리가 조금 높은 자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영향이 갈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권이 많이 물려있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돌아오셨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지.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바닥이 좁은 데서는 이직할 때, 조심해야 되게 되는데. 좀 조심하시고 잘 알아보셔야 돼. 면접만 봐도 소문 들어가요. 진짜로. 그쵸? 면접만 봐도 소문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거가 만약에 좀 걸리시는 분들이라면 네. 헤드헌터한테 요구를 하셔도 돼요. 꼭 그 회사 가서 면접 볼 필요 없거든요. 따로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거네요. 임원 면접은 그런 식으로 많이 봐요. 임원은 네. 근처 호텔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따로 별도로 인터뷰 많이 하고
네. 아니면은 뭐 외국 그 뭐 해외 지사 쪽이랑도 얘기해야 되고 하면 호텔 그 비즈니스 센터 같은 데 가면 다 이렇게 방 조그맣게 있거든요. 그런 네. 데서 좀 할 수 없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네. 그 헤드헌터가 조율을 해줄 거예요. 그런 거 하라고 헤드헌터에다가 수수료 나가는 거니까. 그쵸, 그쵸. 네, 뭐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좋은 정보예요. 음. 아니 뭐 지금 안나님은 지금 좋은 정보라고 이렇게 리액션이 있는 걸 보니까 본인도 지금 계속 이렇게 마음 한켠에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직장인의 마음 한켠에는 늘 사직서가 품어져 있죠. 아, 뭔 일이 많이 있으셨나 봐요. 네, 캘린더 6,000부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직원분 참 안타깝네요. 아, 그렇다고 또 캘린더 때문에 이직했다고 그러면 좀 그 모양이 안 사잖아요. 사실 뭐 그거야 뭐 사실 저의 이직이랑은 상관없고 농담으로 하는 말이고 네. 이제 늘 고민이 있죠. 저도 이제 커리어를 여기서 한번 재미, 분야를 바꿔서 도전을 해봐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게 나을까 이제 그런 고민은 엄청 많이 하죠, 사실. 지금이 8년 차시죠? 그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압박이 올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이제 내가, 9년 차네요. 축하드립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드셨네요. 아니,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10년 안쪽으로 해서, 그 10년이 거의 분기점인 것 같은데, 그런 것 뭔가 같아요. 내가 다른 산업군으로, 다른 인더스트리로 넘어갈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연차수가 보통 10년 차까지인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제가 딱 그 넘어가게 하면 타이밍인 좀,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서, 연봉 얘기나 이직 얘기 하실 때, 특히 이직 얘기하실 때 좀 격한 공감이 좀 음, 느껴져서, 맞아요. 제가 지금 딱 그 시기인 것 같고, 왜냐면 제가 하는 업무가 이제 늘 이제 루틴한 업무고, 음, 뭐 계속 하던 업무 뭐 계속 하는 것 같고, 뭐 크게 뭐 별다른 거 없고, 물론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다른 게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업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뭔가 산업군이 바뀌지 않는 한 나의 업무가 바뀌지 않겠구나. 여기서 나의 커리어가 음, 멈추겠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발전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좀, 좀 많은 생각이 오가는 것 같아요. 연말이 되니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이 사실 바뀌지 않으면 틀려질 게 그쵸. 없거든요. 맞아요.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특정 시기가 되면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아, 여름이 되면 뭐 고객 상대로 이런 그 행사 준비해야 되고 뭐 겨울 되면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네,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몸이 네. 먼저 반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는 그런 거 어디서 반응한다는 느꼈냐면 걸까요? 군대에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군대에서 네. 행정보급관님이라는 그 직책을 가신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병사들의 엄마 같은 역할이에요. 뭐 엄마처럼 자상하진 네. 않아요. 많이 때리고 욕하니까.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군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랄까 이 군의 프로세스가 자기 몸에 생체 아, 이식된 것 같은 느낌들이야. 뭐 찬바람이 딱 네. 들면 이제 딱 보더니 하늘 한번 보시더니 혹한기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음, 날씨 좀 아, 따뜻해지면 유격 훈련 가자 이렇게 그죠. 얘기하시거든요. 아, 뭐 예를 들면 저희도 그런 게 있어요. 아, 뭐 신년 되면 사업 계획 제출해야지. 그죠. 그리고 그런 거죠. 뭐 예산 짜야 되고, 한 중반기 이후 넘어가면 뭐 올드 IT 디바이스들 다 갈아야 되는데 그리고 음, 뭐 한 분기별로는 이번에 라이센스 갱신 이런 자기만의 그런 이렇게 루틴한 것들이 다 그쵸, 그쵸.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있죠. 그게 산업군이나 아니면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거의 그대로 가거든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뭔가 재밌는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새로운 걸 했을 때 뭔가 뿌듯함보다 음. 뭔가, 이제, 이게 나의 뭐라 해야 마지막인가? 되나.
뭐 아니, 이런 또 생각. 또 뭐 해야 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제 할 수 있는 거, 내 마른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걸레를 거 다 나왔는데, 또 뭐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른 걸레를 쥐어 짜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또 맞아요. 짜내야죠. 약간 그런 데 있어서 뭔가 약간 나의 한계점을 느낄 때, 뭔가, 음, 아, 내가 산업군을 한번 바꿔볼까? 내가 뭔가 조금 더 다른 분야에 있어서 뭔가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약간 음. 그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아마 뭐 안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뭐 저도 음. 마찬가지고 이 시기가 그런 시기니까 이 좀 이 흔들리는 마음을 아, 어떻게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기인 것 가다듬어야 같긴 되나요? 해요. 그럴 때는 그냥 뭐 소주를 가다듬어야 되겠죠. 술 한잔 먹으면서 또 털어 넘겨야 그렇죠. 되네요. 네. 또 마지막 에피소드로 이제 선정된 게 이제 헬프데스크 얘긴데 지금 네. 소주 한잔 하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헬프데스크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소주 생각 간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부분이 제일 큰 게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사람이 제일 힘든 업무 영역 중에 하나가 저는 그 감정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왜 그럼요. 감정 노동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네. 헬프데스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감정 노동의 일환이거든요. 아, 주로 뭐 전화나 뭐 이메일도 있지만 네. 뭐 우리나라의 이제 많은 유저들은 네. 이메일을 싫어하죠. 그쵸. 멀리 전화가 갈 거 제일 없어요. 간단하니까. 멀리 갈 거 없고 네. 안나님부터 한번 털어보면 저도 그래요. 뭐, 전화했어요, 메일 보냈어. 거의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찾아가요. 아, 사무실이 작구나. 아, 네, 사무실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냥 뭐 건너가면 되는 수준이니까 지나가다 이렇게 마주치면 뭔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성능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 지나가다 보는 길에 나 요즘 컴퓨터가 이렇게 좀 자꾸 렉이 걸려요.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게임을 편하게 하니까 얘기를 렉이 하고 걸리겠지. 게임을 하니까 렉이지. 무슨 렉은 게임이나 소리예요? 걸리죠. 무슨 소리예요? 뻑이라고 그러나? 잠깐만요. 이거 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발음에 좀 유의해 주세요. 저희 많은 학생들도 들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네. 아, F로 그거 F 그거 아니고요. 네. 쌍비읍입니다. 쌍비읍. 돌아오시죠. 이제 돌아오시죠. 네, 보통 전화를 하거나 네. 아니면 마주치면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음, 약간 조금 부두상으로 얘기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제일 싫거든요.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우리 네,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하자면, 네, 기본적으로 전화 정도까지도 그래도 봐줄 수 있는데, 직접 네, 찾아오게 되면, 네. 아예 내가 하던 일을 멈춰야 되거든.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업무를 한창 하고 있는데 자꾸 뭔가 연속성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오면 업무 처리를 이 사람들 걸 껌껌이 해주다 보면 나의 업무를, 해야 될 업무를 아예 스톱을 하고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이 야근하죠.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요? 아, 야근? 아, 아, 너무 심플해요. 간단하네요. 네. 오전 중 거의 비슷한 일과를 갖고 있을 거예요. 전산장인 분들은 오전 중에는 이제 각종 우리가 체크해야 될 시스템의 헬스 체크라는 부분이 있어요. 뭐 네. 시스템 전날에 문제 없이 잘 돌았는지, 백업은 잘 됐는지, 서버는 잘 살아 있는지, 네트워크 장비는 이상이 없는지 이런 꼭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꼭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확인하고 뭐 전화 오는 거 응대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또 전화할 거 전화하고 뭐 기타 등등 하다 보면은 오전 오후 시간이 거의 다 사라져요. 아, 음. 그래서 저희 회사에 IT 과장님이 표정이 안 좋으셨나 봐요. 많이 안 음. 좋던가요, 과장님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표정이 맨날 얘기하면 웃긴 웃으시는데 한쪽으로만 웃어요. 그거 구하나서 웃어 그러신 것 같은데 한쪽으로 웃으시면 그거 약간 바이러스성 감염이에요. 그거는 병원 가셔야 될 네, 것 네, 같은데 이러면서 아주 되게 좀, 상태가 안 힘들어 좋으시구나. 보이시더라고요.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많으시구나. 그래, 좀 약간 그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아, 메일로 보내야 되겠구나. 왜냐면, 이렇게 제가 찾아가거나 말로 하면 사실 뭔가 그, 음, 그런 요청들을 듣는
입장에서는 당장 들어줘야 될 것 같고, 약간, 어찌됐든 업무가 나에게 이렇게 딱 주어진 거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메일을 제가 보내면 그 사람이 편한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우선순위를 좀 정할 수 네. 있는 그런 부분도 그쵸, 있고, 그쵸. 또 장점을 얘기하자면, 많은 유저들이 전화를 해서, 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아, 들면, 그냥 이상해요. 뭐가 네. 조금 이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컴퓨터가 네네네. 어제와 다른 느낌이에요. 뭐라는 거야? 약간, 그러면, 아, 그건 말로 하면 아니다. 충분히 네, 그쵸.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그쵸, 그쵸. 글로 쓰면, 글로 쓰면서 자기가 또 정리를 한번 하거든요. 제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IT 쪽에 전화로 문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본사에. 네. 문의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한 창이 떠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스무고개 들어가는 거야. 무슨 이상한 거라면 뭘 네. 말씀하시는지. 이, 그분이 목소리가 착 깔아지면서, 네. 이상한 창이라고 하시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왜냐면 그 창이 저는 이제 꺼졌으니까 무슨 창인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상한 창이 떴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글자로 적혀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이상한 창이 떴어요. 이러는 거예요. 전형적이네. 이랬죠. 전형적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이상한 창이 뜨면 캡처를 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또 이제 그래서 유저는 또 기분 상하지 또. 어 아니 좀 죄송하더라고요. 약간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싶어서. 나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전화 끊고 이상한 창을 다시 만들어서 캡처를 해서 보내드렸죠. 굳이 그걸 또 이상하게 또 만드셔가지고 뭐 그거를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처리가 안 되니까. 진짜 이게 딱 그러니까 요런 거 전화를 하루에 한 50통씩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최소 50통씩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제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왜 그런지 제가 비전문가로서 이게 헬프 데스크를 이용하는 유저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좀 해보면, 예. 저희는 IT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음, 어떤 걸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알러트가 떴어요. 뭐 음, 알림 창 같은 게 뭐 떴어요. 실행이 안 된다라고. 음, 음, 근데 그 말을 들어도 무슨 모르지. 말인지 정말 1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그렇지. 네,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냥 이상한 창이에요. 이상한 음. 창이 뜬 거예요. 근데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우리도 유저한테 IT적인 난리지를 바라지 않아요. 당연한 거야. 그런데 네, 네. 유저들이 얘기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말을 못 하는 거야. 상황을 뭔지 전달을 모르대요. 못 해. 맞아요, 맞아요. 저도 상황을 그게 제일 전달을 못 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복잡하지 않으려면 그냥 그 상황을 알 수 있게 뭔가 캡처를 뜨거나 증빙을 해서 던져주면 네, 네, 네. 그걸 다 설명을 하지 못해도 유추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아, 그거를 굳이 전화를 급한 마음에 아 그거 이거 저거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 대명사로. 네. 근데 되게 슬픈 건 이해가 뭔지 알아요? 됩니다. 한 10년이 넘어가면 이거 저거 그거 대명사로 얘기해도 아 이거는 이렇게 아 그거는 이렇게 저거는 이렇게 설명이 돼 대답이 되고. 익숙해져 가는 게 너무 슬프네요. 아니 우리 저랑 같이 근무하는 이제 저희 그 직원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자기도 유저랑 통화를 여러 번 하는데 네.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걸 알고 대응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 딱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은 1년 차, 나는 13년 차. 그게 대답이야. 아니 이게 경험이, 아니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IT적인 난리지를 알아가는 것보다 사람을 대하는 그런 음, 그런 난리지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게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 얘기를 이어가자면 어떤 경고창이 떴어요. 네. 그 경고창이 뜬 이유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 이유 알 필요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걸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창이 떠요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이제 대화가 약 10초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네. 갈게요. 원격합시다. 내지는 원격합시다. 아, 그래서 가만, 저는 근데 그 이후로 음, 약간 그때 서울 본사 직원의 그 무뚝뚝한 전화 한 통 이후로 음, 그리고 저희 회사에 있는 그 과장님의 그 입술 한쪽만 올라가는 그 표정 이후로 약간 새로 느낀 게 있어요. 어떤, 내가 뭘 하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창을 열려고 했다. 이랬으면, 뭐, 그냥 간단하게 파일을 여는 뭐, 순서 이렇게 적던지, 그렇게 음, 하고, 만약에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무조건 스크린. 음, 프린트 스크린 맞나요? 프린트 스크린 해서, 맞아요. 그냥 스크린 캡처 캡처해서, 창에 스크린 캡처해서 그냥, 메일로 보내는 거죠. 음, 음, 음. 그게 서로가 좀 깨끗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보면 항상 이게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 게, 아마 이제 헬프데스크 담당을 했었던 IT의 남자 직원들이라면, 유독 안 가도 되는데 꼭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 찾아간다. 오. 근데 공통점이 다 있죠. 어떨 것 같아요? 어떨 때 갈 것 같아요? 안 가도 되는데. 글쎄요. 이쁜 여직원들이 있는데 가는 거거든. 정말. 아니, 이게, 아니, 정말. 제가 예전에 이제 저랑 같이 근무했던 이제 직원들 보면 이상하게 꼭 그, 보통 이게 저희가 그때 제가 전에 근무했던 회사는 이제 브랜드별로 담당자가 한 명씩 있었는데 네. 이상하게 뭐 A 브랜드 쪽 담당자가 거의 비슷한 게 자리를 비우는, 그 자리를 많이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네네. 봤어요. 우리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헬프데스크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서 그 내역들이 다 남거든요. 봤는데 굳이 가야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콜을 내가 일부러 한번 받아봤어. 받아서 내가 가봤더니, 아, 왜 갔는지 알겠더라고. 이게 아, 남자들 다른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IT 팀 사람들이 괜히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그런 사람도 있어. 보면은, 그 여직원들이 이쁜 사람들한테 어떻게 뭐래도 좀 건져보고 싶으니까, 꺼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쵸. 거리가 있어야죠. 일례로 요거는 사실 제 얘기긴 한데, 제 네. 얘기긴 한데, 제가 전에 회사에서 이제 그 회사에서 연애를 했었어요. 사내 회사에서, 연애 하셨구나. 예, 잠깐 했었는데, 그 회사 사내 정책상 쓰면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예를 들면 네이트온이나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 쓰게 다 보안 막아놨거든. 때문에. 예, 보안상. 근데 저한테 따로 이제 문자가 오는 거죠. 네. 오빠 나 네이트온 못 써요? 이렇게 얘기가 돼지. 띠링하고 와. 그래서 네. 아니 쓰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그건 조금 이렇게 점점점 누르고 있는데 진짜 못 써요? 그런 거야. 아, 친구들은 다 쓴다는데 친구들이랑 얘기하려고 하는데 잠깐 나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길래 우리 얘기 해줘야지. 되지 왜 안 돼? 아 오빠가 근데 되게 해줄게.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게 이제 옆에서 너는 왜 돼? 자기는 되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쵸, 그쵸. 왜 돼?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거지. 그냥 이 아, PC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사무실 내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왜 되지? 하더니 걸렸지 뭐 그냥. 그래서 걸렸지. 연애가 걸린 거예요? 예. 사실 아니 그 친구가 이제 아, 사실은 저기 IT 팀에 뭐 박대리님이 해줬다 이렇게 하길래 그 다음에 당연히 모르죠. 왜?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그거 못 쓰게 그렇죠. 하려고 되게 좀 스트릭하게 메일도 보내고 좀 세게 했거든. 하지 말라고. 사랑 힘이네. 그래서 그냥 욕 먹었어요. 그냥 욕 먹고 밥 사고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죄송합니다 이러고 뭐 어떻게 잘못한 건데. 그쵸. 아니 이제 그때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될 때 되게 잘해줘야 될 때라서 항상 잘 보여야 될 아 때네. 오빠 쓰고 싶다는데 뭐 안 돼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못하죠.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을걸요. 은근 여기 또 우리 또 이게 헬프데스크 할 때 그 또 소소한 재미예요. 그게 또
우리 또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뭐, 전산쟁이 연애 얘기 뭐 이런 거 있었는데, IT 하는 사람의 좀 약간, 뭐라면, 특권이라면 특권인 게, 내가 누군가한테, 예를 들어서 사내에서, 회사 내에서, 누군가한테 이제 관심이 갖다 쳐요. 네, 뭐, 청춘 남녀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밑도 끝도 없이, 아직 안 친하는데, 뭐, 예, 뭐, 밥이나 먹으러 가죠. 그러면, 너나 먹으세요. 이렇겠지. 네. 그럼 이제, IT 쪽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그쪽 컴퓨터는 시스템이든 뭐든 간에 그 사람이 꼭 썰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일을 하려면. 네. 그거를 하나씩 문제를 되게 시간차를 주고 문제를 만들어줘요, 일부러. 어떻게요? 그거는 영업 비밀이지. 그거는. 뭐, 사실은 뭐, 그때 에피소드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제가 많이 썼던 거, 제가 많이 썼던 부분. 인터넷을 좀 안 되게 많이 썼어요. 아, 그게 원격 조정으로 하나요? 어떻게 해요? 그걸? 아니, 이제, 패치 판넬이라는 걸 손을 보면 되는데, 뭐, 네.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약간, 스위치처럼 이렇게 선을 뺐다 꼈다 하면 되는데, 그게 어떤 선인지는 IT만 알지. 이야, 세상에. 아니, 뭐, 지금 되게 놀라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방송 듣는 그 많은 전산쟁이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거든. 패치 판넬에서 싹 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그냥 쭉 안 되게 하면 안 돼. 됐다, 안 됐다가. 그렇지. 일레귤러하게, 레귤러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좀 해서, 네. 이제 내가 관심이 가는 여자분의 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질 때까지 네. 몰고 가야 돼. 나를 그럼 찾을게. 찾아와서 됐다, 안 됐다, 자꾸 그래요. 이렇게 문의를 하게 하는 거죠. 그것도 처음에 바로 해주면 안 돼. 처음에 바로 아.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몇 번 이제 점점 더 힘들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 약간. 뭔가, 아니, IT의 사랑은, 이런 건가요? 약간 나 지금 약간 좀 약간 뭐지 스토커 같은데 스토커 같은데 아니 그 사람 거를 뭐 이렇게 IT 하는 되게 많이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IT 부서에서 뭐 내 컴퓨터를 막 이렇게 감시한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거 불법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 IT도 근데 제가 근데 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 남의 컴퓨터를 이렇게 볼 때 몰래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뭐 과거에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찾으려면 당연히 있는데 네. 그거는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이고 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회사 내에서는 좀 제한이 많이 걸려 있어요. 우리가 각종 많은 그런 보안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필터링이 돼요. 그리고 IT 팀이라고 해도 네네. IT 팀 자체에 권한만 부여되고 관리자 권한은 IT 팀 내에서도 일부만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러니까 권한 관리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남용하거나 막 쓰기 시작하면 회사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IT는 그걸 지키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진짜로. 대신에 이제 인터넷만 조금 됐다 안 됐다가 아니, 이렇게 할 수 그거는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뭔가 치명적으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뒤를 캔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의 불편함만 좀 초래하고 인연을 만들기 위한 나름의 스킬 뭐 이렇게 아니 우리 장가 가야지 우리도 맨날 야근하고 그러면 장가를 못 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좀 아니, 나 이거는 진짜 순수한 마음에 좀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네. 안나님이 여자분을 대표한다고 가정을 하고 네. 네. 뭐 안나님 남자친구분이 IT 하는 분인데 네.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 사실은 내가 당신한테 좀 뭔가 이렇게 인연을 만들고 싶어서 내가 이런 네. 일도 했어라고 하면 이게 네. 기분 나쁠 일은 아니잖아. 귀엽죠? 그러니까 이쁘게 봐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죠. 아니 귀여운 짓 했구나, 이제. 애썼네 뭐 이렇게 이런 그죠, 마음 들잖아. 애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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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럴 것 같아요. 만나지 않을 때 들으면 이렇게 만나지 않을 때 그 얘기 들으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거라 보면 전기를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한 거랑 비슷하게 보면 돼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거든. 나 지금 사람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 무서워요. 문장이 약간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뭔가 어찌됐든 결과가 아름다우면
되게 귀엽게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도 개발자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친구도 지금, 그 친구는 인하우스를 개발하는 개발자였었는데, 자기네 파견 나간 회사에 되게 이제 좀 마음이 가는 분이 있어서, 음. 그분이 뭐였더라? 파이낸스 쪽 직원분이었나 봐요. 파이낸스 쪽 음. 직원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쓰는 이제 회계 모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를 얘가 봤었는데, 개발 모듈을 할 때 뭐 권한 일부러 이상하게 짜가지고, 둘이서 따로 막 그거 원인 찾는다고 시간 해가지고 결혼해서 그래서. 뭔가 멀리 갈 것도 IT는 없어요. IT는 뭔가 약간 예. 사람도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 좀, 말이 좀 이상하긴 기술적으로 한데,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랑 지금 같이 근무하시는 저희 부서장 분만 봐도, 네. 와이프분께서 원래 웹 디자인 하시던 분이어가지고, 프로젝트 어, 하다가 만나서 다른 프로젝트를 하신 거죠. 아, 하라는 그 회사 프로젝트를 안 하고, 자기 개인 사람 프로젝트. 결혼 프로젝트로 해서 이제 결혼하신, 뭐 그런 케이스거든요. 여러분, 또 그렇게 만나는 케이스가 되게 많나 봐요. IT 쪽은 뭔가 이렇게 일적으로 연관돼서 뭔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나 봐요. 일단 집에 못 가니까. 그렇죠. 야근하고 이러니까. 일단 집에 못 가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저희 선배분 중에 한 분은 되게 조용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없는 그런 캐릭터를 가진 선배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장님한테 딱 이렇게 공언을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한 달간 야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머, 그때는 우리는 야근이 그냥 누가 하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활이었거든, 그냥. 그쵸. 당연히 집에 뭐 11시에 가고 막 이렇게 갔고 집에 가서 씻고만 나오고 막 거의 이런 상황이어서 근데 너무 결연하게 긴장하게. 조용한 사람이 이렇게 무섭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 부서장님이 그래라? 그랬거든. 근데 진짜 그때 칼퇴를 계속 하더라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끝나고 그 다음 첫 주에 청첩장 나왔어. 그렇게 뭔가 결연한 뭔가 다짐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이라 봐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조금 환경이 좀 나아졌는데 네. 제가 처음 IT 쪽 일할 때, 전산쟁이 쪽에 입문할 때만 해도, 그때 당연히 막 야근하고, 작업은 야간에 하고, 이게 당연한 거여서, 정말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집에 와서 잠만 자고, 그리고 우리 그때 전산실 안에 라꾸라꾸도 있었어. 거기서 항상 먹고 자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진짜 때가 돼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정년기가 그쵸. 돼서, 근데, 만약에 포기한 사람은 뭐 그렇다 치는데, 의지가 있는 사람은 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회사가 좋다니까. 회사에서 하는 게. 여러분, 사내 연애를 적극 권장합니다. IT 할 수 있다. 아, 아니, 그러면 좀, 쌤빵님도 좀 사내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저는 이미 네. 다 해봐서 이미, 다 이미 해. 마음에 있으신 분이 있으신 아니, 거예요? 다 해봐. 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이미 다 해봐서 저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저의 상태가 네. 어, 왜 허지웅 씨인가? 네. 그분이 나와서 한번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기는 모든 욕망이 없다고. 지금 제가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지금 상태로는 그러면 안 출가도 되는데. 가능한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샀는데, 허준 씨 책을 샀어요. 버티는 삶에 관하여라는 책인데, 하필 또 허지웅 씨를 사셨네요. 네. 근데 이 분이 사실 TV에 갑자기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이분이 TV에 나오는 이미지를 보면 되게 좀 냉소적이고, 염세적이고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맞아. 염세적이고 되게 차갑고 냉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보면 이제 그 책 제가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이분이 그런 데에 좀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뭔데요? 어릴 때 좀 뭔가 가족사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험들로 인해서 이게 좀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세상을 조금 약간 염세적으로 보고 좀 냉정하게 보고 뭔가 음.
조금 차가운 시선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경험조차도 예를 들면 뭐 그 신문 시사부 기자 출신인데다가 이렇다 보니까 뭔가 뭐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 전부 다 좀 약간 차갑게 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어떤 뭔가 세상을 희망차고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차갑게 뭔가 봤다. 욕심도 없고 뭔가 그냥 진짜 그대로인 것 같아요. 삶을 그냥 버텨낸다라고 이렇게 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음. 그냥 그래서 저는, 버텨내는 게 삶이다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장가를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그러니까 길이 너무 아니 멀리 가가지고 제가 다시 끌고 왔습니다. 예. 아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이게 좀 으쌰으쌰해서 뭔가 이렇게 세상을 아, 염세적으로 보기보다는 아이 아니, 그래도 나는 예쁜 여자랑 결혼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나 나 염세적으로 결혼할 안 거야. 봐요. 나 긍정적으로 봐. 근데 그냥, 욕망이 없다고 하시니까. 욕망이 딱히 없어요. 그냥 딱히 그렇게 뭘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아, 노력해볼게요. 예, 예, 뭐, 호르몬도, 약도 먹고, 뭐 다 해보지, 뭐 되겠지. 그쵸. 근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이제, 그, IT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즘 뭐, 직장 생활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다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IT는 주말, 야간, 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네네. 되게 자기 관리, 그러니까 자기 여유를 찾기에 좀 되게 어려운 직군 중에 하나긴 해요, 사실. 아,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좀, 이런 게 마음을 좀 갖는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바꿔보려고요.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럼요, 할 그럼요. 수 있다! 이게 좀 갑자기 이렇게 마무리 지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럼요. 아무튼, 오늘 이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연말을 이제 금년도로 좀 마무리하는 이제 연말 시즌이고 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안나님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자주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다시 뵙고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즐겁고. 재밌네요, 저도. 되게 약간 수다 떠는 느낌으로 뭔가 제 고민도 털어놓고 음, 뭔가 수다 떠는 느낌으로 되게 재밌게 녹음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이제 뭐 다른 주제도 생각한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연말이고 지금 하시는 업무 연말 마감 작업부터 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머리가 너무 복잡하실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뭔가 그뭐 지식을 전달한다는 네. 그런 그 좀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녹음을 하게 되면 듣는 분들도 좀 더 답답할 거라는 그쵸. 생각이 좀 있어서 그 요번 회차는 좀 라이트하게 그동안 저희가 있었던 얘기도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정리 한번 하면서 생각도 좀 해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녹음을 한 거니까 그렇게 좀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음 회차에는 또 우리 또 2019년 드디어 2018년이 가고 죄송합니다. 발음 좀 이상한데 녹음하지 마. 이게 말도 안 나오네. 당황이 살짝 됐습니다. 예, 약간 살살. 오해하지 마시고 2010 18년이니까 이것도 더 이상한데 하여튼 송구영신하는 마음으로 2018년을 깔끔하게 보내드리고 또 새롭게 또 2019년에 또 파이팅해서 또 열심히 또 네. 잘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 오늘 함께 나오신 우리 안나님 다음 회차에 또 한번 뵙는 걸로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봬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